70평생 나는 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돈, 명예, 권력.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다. 진정한 사랑. 아들은 내게 물었다. 아버지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내를 잃은 후 그 질문은 내 평생의 후회였다. 나는 비겁함을 택했다. 내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가장 더러운 시험을 하려 한다. 내 진짜 이름은 잊었다. 오늘부터 나는 강산이다. 세상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7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세상의 온도였다. 이제라도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이것은 비겁한 짓이 아닐까? 하지만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가장 비겁한 시험의 시작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70평생을 살아오며 거울 앞에서 이토록 초라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가. 때 묻은 작업복, 해진 운동화, 머리카락도 일부러 흐트러뜨렸다. 손톱 밑에는 운전기사 김씨가 구해온 흙까지 묻혔다. 회장님, 정말 이러셔야 합니까? 김씨는 차 안에서 몇 번이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나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으니까. 아들 준혁이가 결혼하겠다고 했다. 아버지, 저 이번엔 진심입니다. 그 말을 들은 게 석 달 전이었다. 38배 나이에도 번번이 연애가 실패로 돌아가던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드디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상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여자라고 했다. 30대 초반. 대학도 나오지 않았단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다고 했다. 그런 여자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니. 나는 그렇게 말했다. 준혁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20년 전 준혁이의 어머니를 잃은 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이 아이를 지키는 일에 소홀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준혁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 그 단어를 입에 올린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아내를 떠나보낸 후 나에게 사랑이란 단어는 금지어가 되었다. 준혁이를 키우는 일, 회사를 운영하는 일,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이 사랑을 말한다.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 여자가 정말 준혁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벌가의 며느리 자리를 탐내는지. 그래서 이렇게 노숙자 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그 카페로 향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려주게. 김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평소라면 차 안의 따뜻한 히터 바람에 익숙했을 텐데 이 순간만큼은 거리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카페 봄날. 작은 간판이 보였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제라도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이것은 비겁한 짓이 아닐까?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카페 문 앞까지 와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딸랑.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카페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4개, 창가에 놓인 화분들, 벽에 걸린 손글씨 문구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문구들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였다. 사진으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준혁이가 몰래 들고 다니던 사진. 하지만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33이라고 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소박한 앞치마 차림. 그녀의 눈이 내 차림새를 훑었다. 나는 긴장했다. 이제 쫓겨나는 건가? 아니면 동정 어린 시선을 받게 되는 건가?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밖이 많이 추우시죠? 앉으세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창가 자리를 가리켰다. 가장 따뜻한 자리였다. 나는 당황했다. 저기, 돈이 괜찮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그녀는 내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그녀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서비스예요. 천천히 드세요. 아니, 이건 오늘 같은 날씨에는 따뜻한 게 필요하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녀의 말투에는 거짓이 없었다. 나는 커피 잔을 들었다.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낯설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런 소박한 온기를 느껴본 게.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다.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진심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맛있었다. 비싼 호텔 커피보다, 유명 카페의 원두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했다. 이건 그냥 연기일 뿐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저 여자의 본 모습을 확인하면 돼. 그리고 준혁이를 설득하면 된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카페를 찾았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가려고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자꾸 그곳으로 향했다. 또 오셨네요. 이틀째 되던 날 그녀는 내가 들어서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날씨가 추운데 여기 계시면 조금이라도 따뜻하니까 언제든 오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사흘째 그녀는 커피와 함께
작은 샌드위치를 가져왔다. 오늘 제가 많이 만들어서요. 남는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요.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녀는 나를 위해 일부러 만든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을 끊었다.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밥 한 끼,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받은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카페에 갔다. 그리고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모든 손님에게 친절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조금 더 세심했다. 내가 기침을 하면 따뜻한 차를 가져왔고, 내가 피곤해 보이면 조용히 담요를 건네주었다.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진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었다. 강산이라고 합니다. 강산님,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윤서영이에요. 윤서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왜일까? 이 이름이 이토록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서영 씨,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카페를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저는 이곳이 좋아요. 사람들이 지쳐서 들어왔다가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따뜻함을 주고 싶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서 나는 진심을 보았다.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이건 아니야.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이 여자의 허점을 찾으려 했다. 거짓된 모습, 위선적인 태도, 재산을 노리는 속셈. 하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진심이었다. 2주일째 되던 날 카페에 이상한 손님이 나타났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허름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서영아. 그가 카운터 앞에서 그녀를 불렀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아저씨, 오랜만이구나. 이렇게 카페를 잘 꾸려가고 있다니. 대견하네. 남자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게 말이다. 요즘 내가 좀 어려워서 말이야. 조카된 도리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조카. 나는 귀를 기울였다. 준혁이는 그녀에게 친척이 없다고 했는데. 아저씨,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 야속한 거사.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너를 돌봐줬는데
그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제가 16살 때까지였어요. 아저씨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를 내쫓으셨어요. 혼자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 너를 독립시키려고 그런 거였어. 아저씨는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을 다 쓰셨어요. 제목까지.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님, 여기는 카페입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낮고 무겁게 나왔다. 7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며 단련된 목소리였다. 남자가 나를 쏘아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여기 단골 손님입니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만 나가시죠. 남자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녀의 표정을 보고는 혀를 찼다. 좋아. 가지. 하지만 서영아, 너도 언젠가는 힘든 일이 생길 거야. 그때 후회하지 마. 남자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카페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카운터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영 씨,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죄송해요. 보기 안 좋은 걸 보여드렸네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저한테는 정말 친척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제가 20살 때부터 계속 돈을 요구해 왔어요. 부모님이 남긴 것도 다 가져갔고,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래도 저는 버텨왔어요. 혼자서라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품고 살아왔을까. 서영 씨는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강사님, 고마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이 여자의 말투가 이토록 익숙하게 느껴질까? 교차하는 기억. 회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괜찮네. 나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나는 카페로 향하고 있었다. 벌써 3주째였다. 준혁이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제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서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나는 그녀를 만나고 있었다. 매일 그녀의 카페에서.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 카페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강사님. 그녀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는 특제 호두 케이크를 가져왔다. 나는 한 입 베어 물었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이 맛, 이 향, 이게.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에게 배운 거예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분이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16살 때까지 저를 돌봐주셨어요. 마치 친할머니처럼요. 그분 성함이 이영옥 할머니셨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이영옥. 그 이름은 내 아내의 이름이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희 동네 작은 빵집을 하셨는데 저는 학교 끝나면 항상 그곳에 들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제가 부모님을 잃고 힘들어할 때 할머니가 저를 품어주셨어요. 당신 이름을 따서 영옥이라고 부르시면서 케이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제가 16살 때요. 나는 숨이 막혔다. 아내가 돌아간 것도 20년 전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영아, 너는 따뜻한 아이니까 나중에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저는 이 카페를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나는 케이크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아내는 내게 말한 적이 있었다. 여보, 나는 언젠가 작은 빵집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비웃었다. 당신은 재벌가의 안주인이요.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돼요. 아내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돈이 주는 따뜻함과 마음이 주는 따뜻함은 다르다는 거리요. 그리고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때 후회했다. 아내의 꿈을 지지해주지 못한 것을.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아내의 꿈을 대신 이루고 있었다. 강사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니, 괜찮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준혁이를 불렀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나는 준혁이를 마주 보았다. 서영 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 준혁이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직접 사과를 해야겠다. 사과요? 내가 그 아이를 시험했다. 노숙자로 변장해서 카페에 갔다.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그게 무슨...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서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니, 좋은 사람을 넘어서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버지, 나는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준혁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
서영 씨는 이해해 줄 거예요. 아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그저 사과하고 싶을 뿐이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카페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숙자 차림이 아니었다.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손님? 서영 씨. 나는 그녀 앞에 섰다. 저는 강산이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다. 제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태준산업 회장이고 준혁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녀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다. 저는 당신을 시험하려고 노숙자로 변장했습니다. 내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 진심, 순수함. 그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내 아내가 아꼈던 그 아이라는 겁니다. 영옥이, 이영옥 할머니가 아꼈던 서영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가 회장님의 부인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내는 돌아가기 전에 자주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의 착한 아이,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아이. 그 아이를 돌봐주는 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녀가 울먹였다. 할머니가 그렇게 큰 집안의 부인이신 줄. 저는 그냥 동네 빵집 할머니인 줄만 알았어요. 아내는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재벌가의 안주인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빵을 굽는 할머니로요. 당신을 만나면서 그 꿈을 조금이나마 이룬 거겠죠. 그녀는 카운터에 손을 짚고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저는 화가 나도 됩니다. 나는 말했다.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당신을 속였고 시험했고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해해요. 회장님은 준혁 씨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이에요. 서영 씨, 그리고 회장님은.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은 강사님이었을 때도 진심이셨잖아요. 제게 보여주신 그 외로움, 그 슬픔,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작게 웃었다. 강사님의 눈빛이 너무 깊었어요. 노숙자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걸 품고 계신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정확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사연이 있으신 분이라는 건 느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싶었어요. 회장님도 위로가 필요한 분 같았으니까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70평생을 살면서 남 앞에서 운 적이 없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가 카운터를 돌아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회장님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고요.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준다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인연.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서영을 정식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아니, 며느리라는 단어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딸이었다. 늦게 찾은 소중한 딸이었다. 결혼식 날, 나는 신부 아버지 자리에 섰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서영이 당황해하며 말했다. 저한테는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내가 당신을 아꼈듯이 나도 당신을 아끼고 싶습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 아버지라고 불러주십시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늦게나마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식장으로 들어갔다. 버질로드를 걷는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자신이 아꼈던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을. 여보, 당신이 옳았소.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소. 당신이 서영에게 나눠준 그 따뜻함이 이렇게 돌아왔소. 준혁이가 서영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막으려 했던 이 결혼이 사실은 아내가 오래전에 준비해둔 선물이었다는 것을. 결혼 후 나는 자주 카페를 찾았다. 이번에는 시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손님으로. 아버님, 또 오셨어요? 서영이 웃으며 맞아주었다. 응, 여기 커피가 제일 맛있더군.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예전에 강산으로 앉았던 그 자리였다. 오늘은 뭘 드릴까요? 그때 그 호두 케이크 있나? 네,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알고 항상 준비해뒀어요. 그녀가 케이크와 커피를 가져왔다. 나는 한 입 베어 물었다. 여전히 아내의 손맛이 느껴졌다. 서영, 네 아버님, 이 카페 확장하는 건 어떻겠나? 확장이요? 지점을 내는 거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따뜻함을 나눠주는 거야. 서영이 잠시 생각했다. 아버님, 감사하지만 저는 이 작은 카페가 좋아요. 왜지? 여기는 제가 모든 손님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크기거든요. 지점을 내면 그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당신은 내 아내를 닮았구먼. 할머니를요? 응. 그 사람도 크게 하는 것보다 작고 따뜻하게 하는 걸 좋아했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님, 응? 할머니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서영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저는 할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할머니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셨거든요. 나는 웃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랬지. 자기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어.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내와의 첫 만남, 결혼, 준혁이의 탄생, 그리고 병마와의 싸움. 그 사람은 돌아가기 전에 내게 이렇게 말했어. 여보, 당신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할머니다우세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나는 서영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만나면서 비로소 깨달았어. 내 아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는지. 그게 뭔데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서영이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가 그리워요. 나도 그립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아내가 여기 있는 것 같은.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11월의 햇살이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선물을 잘 받았소.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6개월이 흘렀다. 봄이 왔다. 카페 밖 화단에는 서영이 심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준혁이와 서영의 첫 아이 100일이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영이 아기를 안고 카페로 들어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자를 바라보았다. 작고 예쁜 아이였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나? 강영준이요. 할머니의 영자를 넣었어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좋은 이름이구나. 아이를 안았다. 가볍고 따뜻했다. 이 아이도 당신들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겠지. 물론이죠, 아버님. 서영이 웃었다. 저희가 받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도 물려줄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카페 봄날. 이 이름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날도 없을 것이다. 서영, 네 아버님, 고맙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아버님,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서영이 내 손을 잡았다.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이 저를 받아주셔서,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준혁이도 다가와 우리 곁에 섰다.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여기, 이 작은 카페에 아내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영호가, 나는 작게 속삭였다. 당신이 옳았소. 따뜻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구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구려. 바람이 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봄바람이 카페 안을 감쌌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여보, 이제는 행복하세요. 우리 서영이가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응, 괜찮네. 나는 웃었다. 정말 괜찮아. 손자를 품에 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중 누군가는 이 카페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서영의 따뜻함을 만날 것이다. 아내가 나에게 그랬듯이, 서영이 나에게 그랬듯이, 이제 손자도 그렇게 자랄 것이다.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80줄에 접어들었다. 회사는 준혁이에게 물려주었고 나는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매일 아침 나는 산책을 한다. 그리고 그 산책의 끝은 항상 카페 봄날이다. 할아버지, 영준이가 달려와 내 손을 잡는다. 이제 10살이 된 이 아이는 할머니를 쏙 빼닮았다.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영준이가 뭘 했는데? 친구가 도시락을 안 가져와서 제 거 나눠줬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구나. 나누는 건 좋은 거야. 엄마가 그러는데요. 증조 할머니도 그렇게 사셨대요. 맞아. 너의 증조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지. 카페로 들어갔다. 서영이 반갑게 맞아준다. 아버님, 오늘은 새로운 메뉴가 있어요. 뭔데?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에서 찾았어요. 사랑의 스콘이래요. 나는 웃었다. 그 사람답군. 스콘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하고 따뜻했다. 마치 아내의 포옹 같았다. 맛있나요? 응, 완벽해.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날의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삶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간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따뜻함, 사랑, 인연, 여보.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당신이 심어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소. 서영이를 통해, 영준이를 통해, 그리고 이 카페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아내의 미소를 보았다. 고마워요, 여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줘서. 나는 커피를 홀짝였다. 손자는 케이크를 먹으며 행복해했다. 서영은 카운터에서 새 손님을 맞이했다.
준혁이는 퇴근 후 들르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하루가 있을까? 나는 깨달았다. 인연이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가 서영을 만난 것, 서영이 이 카페를 연 것, 내가 노숙자로 변장해 이곳을 찾은 것,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된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엮인 것처럼. 할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영준이가 물었다. 인연에 대해 생각하고 있단다. 인연이 뭐예요? 글쎄, 인연이란 말이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만날 운명이었던 사람들이 만나는 거야. 그리고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지. 할아버지랑 저도 인연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란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행복했다. 70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행복이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주지 못했던 행복. 하지만 이 작은 카페에서 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 여보, 이제야 알겠소.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평생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려. 진짜 행복은 함께 나누는 따뜻함에 있다는 걸. 창밖으로 꽃잎이 흩날렸다. 봄날의 꽃잎이었다. 그 꽃잎들이 바람에 실려 날아가며 새로운 곳에 봄을 전할 것이다. 우리의 따뜻함도 그렇게 퍼져나가기를. 서영이 나눠주는 따뜻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그리고 이 작은 카페가 영원히 봄날이기를.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노인의 작은 소망이었다. 작가 후기. 인연이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중 진짜 인연은 몇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몇 안 되는 인연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 상처로 다쳤던 마음이 따뜻함으로 열리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진 줄 알았던 사랑이 다른 형태로 돌아오는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는 카페 봄날이 필요합니다. 지친 하루를 끝내고 들어가 따뜻한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곳.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맞아주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